이단 JMS 교주 정명석이 추가 성범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명석 신격화에 앞장섰던 2인자 정조은이 구속됐습니다. 정명석의 성범죄 방조 이상의 적극적인 역할을 한 공동 정범으로서 준유사 강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특별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해온 미랄복지재단 굿일스토어가 개최한 체육대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예능교회가 청년부의 재정과 운영을 청년들에게 맡기는 시도를 해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청년교회 사례와 경험이 청년사역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2단 JMS 교주 정명석이 추가 성범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명석 신격화에 앞장섰던 2인자 정조은도 공범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정조은 씨 혐의 내용은 무엇인지, 왜 JMS 2인자로 불리는지 취재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2단 JMS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JMS 2인자로 불리는 정조은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조은을 비롯해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 정 씨 등 2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조은에게 정명석의 성범죄에 방조 이상의 적극적인 역할을 한 공동정범으로서 준유사 강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동정범으로서 준유사 강간 혐의가 적용된 정조은이 구속된 데 대해 JMS 탈퇴자들을 도와온 단국대 김도영 교수는 정 씨가 정명석의 여신도 조직 출신으로 정명석의 성범죄를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가 공개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서 JMS의 특별관리 여신도 조직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로서의 시기와 가해자로서의 시기, 각각의 행동 모든 걸 종합해봤을 때 그 여자는 훨씬 가해자 쪽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년 전부터 저질러온 범죄에 대해서 이제서야 처벌이 가해지는 거니까요. 제대로 처벌을 받았으면 싶습니다. 김 교수는 특히 정명석의 성범죄 사건에 정조은이 개입됐다면서 정 씨를 포함해 관련자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03년 그 홍콩에서의 쌍둥이 자매 성폭행 사건부터 그 여자가 개입이 됐으니까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러니까 늦어도 한참 늦었죠. 이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관련된 사람들 반성하지 않고 아직도 목을 빳빳이 들고 있는 사람들 철저하게 발본세곤해서 모두 처벌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김도영 교수의 말처럼 구속된 정조은이 JMS 내부에서 정명석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관련 영상 자료는 많습니다. 10년도 넘어 보이는 사진 속 두 사람, JMS 교주 정명석과 정조은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정조은이 한 집회에서 정명석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영상 자료도 확인됩니다. JMS 안에서는 정명석을 선생님 또는 주님으로 부릅니다. 또 다른 집회 영상에는 정명석의 생일인 3월 16일에 맞춰 더 높은 차원의 휴거를 이루게 해줬다며 정명석을 신격화하는 발언을 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주님과 함께 더 높은 차원의 휴거를 이루게 해주셔서 성삼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이 영상은 2015년 옥중에 있는 정명석에게 전달됐습니다. JMS 탈퇴자들은 1990년대 후반 고등학생 때 JMS에 포섭된 정조은이 승승장구하면서 사도, 부흥 강사, 성령 분체, 복직된 하와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정명석의 총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정조운이 정명석의 성범죄에 공범 혐의로 구속된 만큼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정조운은 최근까지도 정명석의 성범죄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공범 사실은 부인해왔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특별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발달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자립을 도와온 미랄복지재단 굿일스토어가 개최한 체육대회 현장을 오요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용인 실내체육관을 가득 메운 힘찬 응원 소리. 뜨거운 열기의 체육대회가 한창입니다. 경기에 나선 선수들은 사각 색깔판을 하나라도 더 뒤집기 위해 거침없이 몸을 날리고 바구니에 하나의 공이라도 더 집어넣기 위해서 힘차게 공을 던집니다. 경기장 밖에선 참가 선수들만큼이나 열정적인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발달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자립을 도와온 미랄복지재단의 굿일스토어가 개최한 굿일 전국체전 현장입니다. 느려도 괜찮아, 즐거우면 되잖아란 대회 주제처럼 최선의 경쟁 속에서도 모두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우리나라가 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높은데요. 사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따로 분리돼서 살 필요는 없거든요. 같이 일할 수 있고, 같이 공부할 수 있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같이 운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얼마든지 하나가 돼서 함께 즐길 수가 있는 그런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굿일스토어 개점 이래 처음 열린 이번 체육대회엔 전국 18개 지점, 300여 명의 장애인 직원들과 200여 명의 비장애인 직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지역별로 4개의 팀을 꾸리고 2인 삼각 달리기와 공 굴리기, 색깔판 뒤집기, 장애물 릴레이 달리기 등 다채로운 종목들로 구성된 흥미진진한 대회였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제하고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과정 속에 참가자들은 장애를 뛰어넘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오늘 체육대회에 참여하게 돼서요 정말 기분이 좋고요. 처음엔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잘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고 좋아요. 장애 직원분들이 조금 이제 행동이나 좀 말이 느릴 수는 있지만 그걸 또 이해하고 또 보듬어서 함께 배려하면서 협동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되게 즐거운 것 같습니다. 한편 미랄복지재단은 최근 일자리 제공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굿일스토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향후 100개 지점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육대회를 통해 볼 수 있듯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 속에 얼마든지 하나 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며 장애인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당부했습니다. 장애가 있다 해도 삶은 똑같다고 느껴지고 몸이 아플 뿐 그 사람의 몸은 생각은 다 똑같을 거고 지금 우리만 있지만 더 큰 서울시든 한국 대표로든 그런 자리가 좀 많았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청년을 비롯한 다음 세대가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지만 좀처럼 상황은 나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능교회가 청년부의 재정과 운영을 청년들에게 맡기는 시도를 했는데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청년 사역의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인 예능교회는 청년들의 모임을 청년부라 부르지 않고 청년교회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교회 운영이나 재정 운용 등을 청년들이 맡아서 하기 때문입니다. 예능교회는 지난 2020년 청년교회를 독립시켰습니다. 말뿐인 독립이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운영위원을 맡아 교회 방향을 설정하고 청년 예배에서 모아진 헌금을 온전히 청년교회가 맡아 관리합니다. 3년 동안의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독립 첫 해 4천만 원이었던 예산은 3년 차를 맡은 지난해 2억 7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청년 숫자도 120명에서 200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예능 청년교회 심성수 목사는 청년부가 재정을 독립하게 되면 청년에게 맞는 사역을 꾸준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재정 독립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재정 분리를 하고 구조를 만들면 어려워도 지속적으로 잘하는 것들, 잘 하고 있는 것들을 밀고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해야 될 것들을 크게 영향받지 않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예능청년교회 심성수 목사는 무엇보다 청년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교회 방향을 설정하는 경험을 하면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하던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어른들이 정하는 청년 사역이 아니라 청년들의 눈으로 직접 사역 방향을 결정하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능교회의 청년부 독립실험은 다른 교회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파주 한수막교회는 예능교회 사례를 보고 올해부터 청년부 재정을 독립했습니다. 한소망 청년교회 김동주 목사는 단순히 재정 독립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잠잠하던 청년들이 사역의 주체로 나서는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돈을 독립하는 게 아니고 거버넌스를 독립하는 겁니다. 거버넌스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청년들이 사역의 주체가 되고 주권을 갖게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청년부 재정 독립은 한국교회 보편적 정서에 부합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재정 독립은커녕 청년부 운영조차도 당회에 맡기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예능 청년교회와 한소망 청년교회 재정 독립 사례가 주목됩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실에서 두 교회 사례가 한국교회 청년 사역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어제 창조교회와 이상경 장로, 김현옥 권사 부부의 후원으로 니제르에 불어 성경 3,200여 부를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창조교회 홍기영 목사는 말씀의 반포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한다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은혜를 성경에 담아 보낼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니제르 성서공회 하마 아예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니제르는 수년간 계속되는 홍수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무슬림이 대다수인 니제르에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후원해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지난 15일 강릉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격려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앞서 이철 기감감독회장과 김영민 동부연회 감독, 교단 관계자들은 강릉시청을 방문해 김홍규 시장에게 피해 복급이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산불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부탁했고, 김홍규 강릉시장은 교계에서 제일 먼저 달려와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기감은 이번 산불로 강릉중앙교회 2가정이 전소됐고 소망교회 2가정, 사천교회 1가정도 전소됐다고 교단 피해 상황을 밝혔습니다. 또 강풍으로 만민의 교회, 관동제일교회는 교회 지붕이 날아갔고 예향교회는 십자가 탑이 무너져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가 주최하는 침례교 목회자 부부 영적 성장대회가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는 정기연회를 열고 하디 영적대각성 120주년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헤비타트 전남동부지회는 2023 희망의 집 짓기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가 주최하는 2023 침례교 목회자 부부 영적 성장대회가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회복을 넘어 사명으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고 다시 한번 사명의 뜨거운 불을 일으켜서 우리가 다시 도전하고 부흥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도전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쉼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 자리에서 힘을 얻어 또 각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로 나아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목회자 부부 1,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목회자 부부의 영적 회복과 쉼을 위한 집회와 세미나, 제주 탐방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제69회 연회를 열고 하디 영적각성 120주년 기념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남부연회는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끈 하디 선교사를 기억하며 감리교회가 다시 영적 부흥운동을 주도하길 다짐했습니다. 120주년 기념연회로 우리가 연회를 개최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회심하고 그리고 올해는 전 감리교회가 열심히 전도해서 코로나 3년 동안 침체돼 있던 전도 못했던 교회들을 회복시키고 부흥시키고자 합니다. 남부연회는 또 이번 연회 기간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 헌금을 모아 전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헤비타트 전남동부지회는 2023 희망의 집짓기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윤형주 한국헤비타트 이사장은 헤비타트는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이 아닌 가정을 세우고 살리는 사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누군가가 와서 자기들이 살 집을 지어주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특별한 이 세상에 주는 나에게 고마움이요 메시지다. 그것이 저희 헤비타트의 모습이요 정체성입니다. 사단법인 한국헤비타트 전남동부지회는 지금까지 총 53세대의 보금자리를 제공했으며 11월까지 신혼부부와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가정을 위한 2개동 12세대 건축에 들어갑니다. 서울 정신여고 노래선교단 졸업생들로 구성된 정신콰이어 합창단이 청주서문교회와 부강성결교회, 청주신흥교회에서 제6회 전국 순회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때처럼 요즘에도 국내외 시설이나 교회 등을 다니면서 선후배들이 모여서 감사하며 즐겁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첫날 청주서문교회에서 열린 정기연주회에서 정신콰이어 합창단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 노래할 이유 있네 등 다양한 성가곡들을 선보였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순서노회와 서울 영등포노회, 경남노회 3개 장로회가 자매결연을 맺고 벌교 영송교회에 모여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3개 노회 장로회가 더욱더 주의 귀한 그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인데 서로 신앙 가운데 영적으로 또 인적으로 물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자매 노회로 장로회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노회 장로회는 정기적으로 교제하고 각 연합회의 어려움과 현안을 공유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이 개원 4주년을 맞아 봄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이 귀한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교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우분들 그리고 대구 지역에 있는 또 우리 성도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또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제자입니까란 주제로 열린 이번 사경회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가 강사로 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